이영찬 신부의 고대사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국과 배달국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때가 우리 지난 시간에 그게 연대로 따지면 한 10,000년 전쯤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환국과 배달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네, 그러니까 10,000년 이후에는 이제 이 인류의 뼈를 가지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고인류사라 그러고 10,000년 이후에부터는 이제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유적도 있어요. 유물들, 도구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자가 중요한데 이런 것 때문에 이때부터는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년 이후부터는 이제 고인류학이 아니라 역사로 들어와서 이제 역사라고 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사 그렇죠. 이야기가 고대사 되겠네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작을 이제 우리 민족 사학자들은 황국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황국 이후에 배달국에 이어서 고조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황국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참 이런 나라가 과연 있었을까? 근데 그때는 그 청동기도 나오질 않았던 때고 그래서 국가 형성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부족으로 보고 그런 부족들이 이제 뭐 12황국이다. 그래서 12개의 국가가 연맹해서 연맹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러면 스스로 그 자기네들을 환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보다는 그 환국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붙였을 수가 있겠네요. 나중에 붙인 거지. 당시에는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족들이 대략 12개의 시족들이 이제 바이칼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배달국을 이제 배달국을 형성할 시기를 이제 기원전 3897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 1500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제 2333년 전에 이제 고조선이 만들어지면서 단군 나라가 단군 조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환국이 이제 시족들의 모임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그 중에 이제 12시족들 중에 이제 수미리국은 특히 우리가 주시할 만한 부족인데 그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서쪽으로 이동해서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프리카에서 나왔잖아요. 5만 년 전에 나와 가지고 쭉 이렇게 하다가 10,000년 이후 넘어와서 기원전 한 5,000년 정도에는 다시 이게 여기서부터 다시 세상으로 퍼져요. 그래가지고 수밀국은 수메르로 가가지고 다시 또 이쪽 서쪽으로 막 퍼지고 조금 나중에는 이제 흉노족이다 뭐 훈족 이런 것도 이쪽이 이게 유럽 쪽으로 다 퍼지고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이 세계는 이 시원 이 중앙아시아가 시원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문명이 생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엄청 여기서부터 퍼져나가요.
북미 남미도 마찬가지고. 아하, 예.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 우리가 황국, 배달국,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황국과 배달국의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좀 하시기로 했는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황국은 이제 12 부족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배달국은 1500년까지 갔다. 1500 정도 지속이 됐으니까 상당히 간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3800년부터 이제 당군 조선이 할 때까지 대략 한 1500년 정도 이렇게 이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많은 이제 학자나 뭐 서방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배달국이 뭐 있었겠냐, 그걸 뭐 증명해 봐라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민족 사학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배달국 뭐 청동기도 없던 시대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국가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하고 이제 반대 이론이 많이 나와요. 반대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얘기지만 청동기가 언제냐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국가가 형성되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동기가 언제 이게 생성됐냐, 발굴이 됐냐 이렇게 하는데 이론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우리나라 민족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원전 한 3000년까지 올려가요. 청동기를. 그러니까 이 배달국의 이제 그 7대 천왕이 치우천왕이거든요. 치우천왕 그 부근에 청동기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가 그렇게 그 지금의 중국 전체를 다 섭렵하고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청동기에서부터 힘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사학자들은 이제 배달국은 엄연히 있었다. 이렇게 그 청동기를 기반으로 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학자들이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 그 청동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가 형성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청동기 문화 안에서 국가가 형성된 그 케이스가 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청동기가 다른 이제 서방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여기서 나간 것이냐? 이제 우리 이쪽 중심의 사학자들은 그렇다. 여기서부터 다 그 문명이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중심이 중앙아시아 바이칼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이제 청동기가 있을 때 국가 형성이 됐냐 이거죠. 그거 청동기 그렇죠. 청동기가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죠. 로마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데 국가도 결국은 청동기, 철기 이런 것과 직결돼 있어요. 이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쪽 분야 저 공부가 좀 덜 되신 것 같고 좀 덜 됐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쪽 지역을 좀 파고 있으니까. 오케이, 제가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그런. 자, 그래서 이제 그 배달국 이후. 그래서 그 이제 배달국에서 그러니까 그 배달국 이제 고조선 그 하고 또 연결되는 게 중국의 하은주 문화거든. 하은주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하상주 이제 하은주라고 하상주인데 대략 하상주가 대략 한
기원전 한 1500년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은 그 고조선에서 이어져 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옥문화예요, 옥문화. 옥이 옥석. 그렇죠. 옥으로 만든 그 조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어디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요동 지역에.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홍산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홍산 문화가 그 배달국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 자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이제 그 홍산 문화 발굴 지역이 지금의 이제 심양, 조양, 이제 지반 뭐 이런데 여기가 이제 고조선의 또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지금은 이제 그 이제 말하자면 사막화 비슷하게 돼가지고 좀 살긴 살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번성된 그런 도시는 아니고, 근데 거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게 변화돼. 근데 그 당시에는 살기가 아주 좋은, 그리고 저 해수면이 높았기 때문에 따라서 강도 높았고, 강도 그 위까지 결국은 찼다는 얘기가 되고, 그런 기후 변화하고 또 연결이 돼요. 자, 근데 지금 그 배달국에서 지금 고조선으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어요.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배달국을 증명해주는 홍산 문화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홍산 문화를 통해서 배달국을 우리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홍산 문화 이전에 또 흑옥 문화가 또 있었어요. 흑옥. 그러니까 흑옥이 아니고 흑피옥인데 뭐냐면 옥에다가 검은색을 칠했어요. 그게 먼저 이상하게 그 후 같은데 먼저예요. 그래요. 저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역사가 더 위로 올라가. 얼른 생각하면 칠을 했으니까 옥 다음에 내려올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전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흑피옥하고 그냥 옥 문화 이게 어마어마한데 그게 지금의 지반 조양 이쪽에 그 말하자면 엄청난 지역에 거의 우리나라만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거 가지고 그걸 개발하는데 지금 뭐 10분의 1이 뭐야 하여튼 굉장히 조금 했는데 발굴을 4지역밖에 못했어요. 4지역을 했는데 책으로 전화번호부 책만한 게 4책 정도로 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도 그게 뭐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래서 그런 홍산 문화가 기원전 한 1000년? 아니 기원전 그게 5천년까지 올라가요. 6천년. 기원전 6천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가 이제 대략 만년이나 이 정도로 보는데 조금 좀 더 보면은 이제 기원전 한 7천년, 6천년까지를 신석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생기기 전은 다 신석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흑피옥 홍산 문화가 생겼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근데 그 흑표가 뭡니까? 흑피옥은 그러니까 흑피옥? 그러니까 옥 겉에다가 흑색을 칠을 했다. 흑피옥. 그렇죠. 피부가 검은 옥이다. 그래서 흑피옥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그 조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굴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거기에 이제 각골 문자가 새겨져 있고
또 각골 문자 이전의 문자까지도 거기에 예. 새겨져 있고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게 그럼 기원전 한 6,000년. 6,000년까지도 올라가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배달국이 이어지면서 이제 고조선이 생긴다. 그래서 그 이제 그 홍산 문화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를 누가 했겠느냐. 그게 그 고조선 시대 때 청동기라든가 비파형 청동기, 비파형 화살촉,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왔던 지역하고 겹쳐요. 그러면은 합당한 출연이 뭐냐면은 고조선의 선조들이었지 않겠냐. 그거는 내가 볼 때 합당한 출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산 문화 안에 청동기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후대. 청동기 후대고 후대에 내려와서 청동기 비파형 빗살무늬 토기가 그건 후대에 나왔는데 그거하고 겹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동기 문화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기 전에 나온 홍산 문화 그 터하고 겹친다. 그러면 그 홍산 문화를 누가 했겠냐? 바로 고조선의 선조들이 했을 거다. 그럼 고조선의 선조가 누구냐? 배달 국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산 문화는 우리가 배달국이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배달국이 그렇게 지속이 됐다. 그래서 그 근거는 홍산 문화로 우리가 근거를 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배달국에서 이제 짚어야 될 중요한 인물이 치우천왕이에요. 그래서 치우천왕을 또 짚어야 배달국을 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치우천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또 할까요? 홍산 문화는 그 시대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피라밋이 지어졌다는 것이 이거는 굉장히 짚어야만 될 중요한 요소예요. 홍산 문화 안에 피라밋이 있다. 피라밋이 있는 거예요. 피라밋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에집트의 피라밋을 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에집트 피라밋이 기원전 2500년밖에 못 올라가요. 근데 이 지역에 이 조양 이쪽 지역에서 나온 피라밋은 기원전 3000년 이집트보다 500년 이상 먼저 생겼어요. 그래요. 그리고 크기도 2배 정도로 커요. 에집트의 높이 제일 큰 게 175m인데 이거는 300m의 높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국가가 내 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류의 자산이라고 인류의 보고예요. 그런데 지금 근데 이거를 중국이 지금 다 막아버리고 금지시키고 쉬쉬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무슨 어떤 국가의 문화 유산이 아니고 그럼요. 외계인의 유산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 중국에서 한 50년 전에 그거를 탐사를 했어요.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서 이제 발굴을 시작했는데 발굴 교수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시안 중국의 진시황 그 시안 밑에 안양이라고 있어요. 시안 밑에 안양에 그 한 150m 되는 그런 그 피라밋이 질비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선 따라서 그냥 쭉. 그래가지고서는 그 2차 대전 때 그 영국 비행사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어마어마한 피라밋을 보고 놀래가지고 전역한 다음에 내가 저걸 반드시 내가 걸어가서 보고 말리라 이래가지고 걸어가가지고서는 사진 찍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내서 발표까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50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발굴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안양에 있는
그 피라미드 중에 하나를 이제 발굴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발굴해서 대강 초입에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나온 초두에 나온 유물만 가지고도 이 교수가 보니까 이거는 중국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발굴 탐사에 참여했던 그 한 대학생이 그 교수가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우리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예. 듣고 이것을 당국에 보고를 했더니 당국이 그 다음 날로 바로 다 묻어버리고 바로 철수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그 대학생이 그 50년인가 지나가지고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최근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양심 고백은요. 그죠? 최근 일이죠. 예. 이 대학생이 저 8순이 돼가지고 양심 고백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피라미드이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죠. 예. 그 역사도 에지프트보다 더 오래되고 에지프트 역사 거기보다 더 크고 그런 것도 한둘이 아니라 그냥 질비하게 있고. 예. 근데 그거를 중국이 다 막아버리고 거기다 나무 심고 덮어버리고 해가지고서는 금지시키고 이러고 있다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이. 근데 그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중국의 피라미드 이런 거 치면은 대충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대충 나와요. 자, 그러면 그 시안 쪽에 있는 피라미드과 그 요동 저 홍산문화에 있는 피라미드이 같은 건가 아니면 비슷한 같은 건가? 거예요. 네, 같은 같은 종류예요. 네, 같은 종류.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국 단장이 그걸 덮었지 안 같았으면 왜 덮었겠냐. 그리고 이제 우리에서 추정하는 것은 그것은 단군 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피라미드는. 예. 왜냐하면은 그런 것은 최고 권력자의 무덤이 아니고서는 그런 무덤은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걸 발굴을 하고 초기에 발굴했을 때 그 피라미드이 무덤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건가요? 그걸 발굴까지 다 했었다니까. 해가지고 그 유적들을 보고 이 중국 발굴 단장이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철수하고 덮어버린 거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멕시코에 있는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니고 제단이에요. 제단이죠. 이렇게 하늘에 제사를 지는 제단. 근데 이건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무덤으로 판명이 났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덮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그 배달국의 유적일 고조선의 유적. 그러니까 단군 조선의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왜 덮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자기 거라면 덮을 리가 없죠. 그렇죠. 막 선전을 했죠. 그렇죠. 중국이 자랑을 하고 어떤 나라인데. 그랬을 텐데.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그 배달국과 고조선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연대로는 이제 2333년 이게 이제 고조선의 시작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배달국 이야기 이제 거의 끝난 건가요? 배달국 치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치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데로 흘렀네. 그렇죠. 치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면 자세하게. 치우가 7대 왕이다. 그 배달국의 7대 왕. 왕이에요. 전체는 17대 왕이 있는데 그 중에 14대 왕이다. 14대니까 이제 말기 정도의 왕이라고 보면 되죠. 치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붉은 악마예요. 붉은 악마가 이제 치우인데 이 치우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분이 그 지배한 영역이 지금의 중국 만주 뭐 거의 다 지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힘이 워낙 저기 뭐냐 청동기를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 힘이 강하고 이래가지고 치우 전에 어떤 다른 왕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까? 그 기록이 있죠. 7대 그러니까 17대의 그 치우 그러면 뭐냐면 배달국 그거를 이제 그 환웅국이라고도 그래요. 환웅 배달국을 환웅국이라고. 첫째 일대가 환웅이거든. 환웅. 그러니까 환인이 이제 그 태백산에 가서 신시를 열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서
해라. 예. 저기 그 홍익 인간의 예, 예. 이념을 가지고 해라 이래 가지고 간 사람이 연계 배달국가죠. 예. 그래서 1대가 그러면 이제 환웅이고 환웅 천황. 예. 그리고 14대가 14대가 치우 천황. 그 사이의 왕들은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죠. 있는데 이름이 뭐 별로 있는데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별로 없고 예. 이제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마 치유 다음 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녹두문자를 이제 신지라는 신하를 시켜서 녹두문자를 만든 그 때에 그 배달국 천황이 또 유명해요. 왜냐하면 녹두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유 천황 그 다음 왕. 아마 다음 왕 정도 돼요. 예, 15대나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치유 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그래서 치유 천황이 이제 이제 지금의 중국을 거의 다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의 남쪽은 이제 처음 아까 얘기했듯이 남쪽에서 들어온 이제 농사 문화에 하는 농사 짓고 이제 이렇게 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농경 사회를 이루었던 그런 농경 문화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무슨 싸우거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고 이제 북방 계열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싸운 사람들 서로 치고받고 한 건 북방계들이 치고받고 했지 남방계는 농사짓고 하니까 평화롭게 살았던 거예요. 그 북방 민족은 이제 환경이 열악하고 춥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싸움이 그렇죠. koz았던 것 같아요. 저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 북방에 있던 치우천왕이 남방의 민족들을 다 지배할 수가 있었고 우리 고조선으로 넘어온다고 그래도 고조선도 결국은 전체를 다 지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탱그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그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천손 사상, 그러니까 이제 선택된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마치 그 유대 종족들처럼 선민 사상. 이 탱그리가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그 신민들이다. 이래서 우리 이제 선택받은 신민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탱그리즘이 있어가는 바람에 이런 것이 좋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이 다 붕괴돼 버려요. 다 붕괴돼 가지고 뭐 배달국 안에도 이제 환흥국 안에도 이게 무슨 한 부족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부족들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만 년 전부터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북방에서 들어와서 뭔 짓거리 하는데 저놈들이 도대체 뭔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다. 뭐 막 뒤를 치고 받고 하는데 자기들은 농사 짓고 그냥 선조들 몇만 년 이어서 살고 있는데 웬 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치고 받고 막 이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토착 주민들한테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북방 민족들이 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던 거를 이제 농경 문화 부족만이 아니고 북방 민족들 중에서도 많은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배하는 지배권이 소수거든. 지배권의 소수가 무너져 버리면 이런 부족들은 당연히 독립을 주장하는 거예요. 뭐 니들이 뭐냐? 그렇죠. 우리는 실력만 있으면 나도 국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나중에 또 고조선도 얘기하겠지만 고조선도 그래가지고 수도 없이 그런 부족들로 형성된 게 고조선이지 무슨 딱 100의 민족 한 민족이 딱 한 시족이 딱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배족이 힘이 약화되면
다른 그 부족들이 부족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독립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또 뭐 수도 없는 많은 나라가 막 형성되는데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것들이 다 결국은 그 올라가면 배달국에 속했던 거고 네. 고조선에 속했던 거. 흉노 뭐 무슨 뭐 선비 동호 뭐 말갈 돌골 뭐 다 고조선 안에 있던 부족들이었어요. 네. 이것들이 나중에 그 저기 저 동유럽부터 만주까지 이걸 다 아우르는 거를 다 지배했던 게 흉노가 다 지배했고 그 다음에 선비가 다 지배했고 유연이 다 지배하고 돌골이 다 지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들이 다 뭐냐면 고조선의 부족들이었다고. 그 밑에서. 네. 근데 고조선이 중앙 권력이 약화되고 흐지부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뭐야? 너희들이 못해? 그러면 내가 하지 뭐 이래가지고 막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배달국도 결국은 힘이 약화되면서 그 중에 한 부족 내지는 여러 부족이 뭉쳐서 된 게 이어진 게 고조선이에요. 고조선도 많은 부족들이 모아져서 된 거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또 떨어져 나가가지고 따로 또 다 여러 많은 부족들이 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무슨 뭐 우리는 단일 민족, 백위 민족, 한 민족이다, 한결이다 이런 거는 이거는 올바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벌써 이제 이거는 이미 지금 그렇죠. 민족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건 다 동의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이승만 박정희 때 그때 그냥 국가를 그냥, 어떤 그 일치시키기 위한 독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용어지. 그렇죠. 예, 정치적인 그 프로파간다제 그렇죠. 네, 팩트는 아니다. 아니. 자, 그래서 치우천왕에 대해서 네, 조금 그래서 더. 이제 치우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중국이나 이쪽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거죠. 뭐 거의 다 치우 그 환웅 국가 배달국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황제 헌원이라는 이제 지금 중국이 자기들의 국가 시조라고 네. 떠받드는 네. 황제 헌원하고 치우하고 이제 말하자면 세계 대전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네. 누가 죽냐 그래가지고서는 10여 년을 뭐 어마어마하게 둘이 싸웠어요. 네. 둘이 싸웠는데 뭐 중국 고대 어때서는 뭐 저 황제 헌원이 뭐 치우를 잡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 아류의 역사서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치우가 그 황제 헌원을 잡아서 이제 저 하나의 제후로 삼아서 이제 조공을 바쳤다 하는 것이 그 팩트라고 보면 되고 이 황제 헌원이나 우리가 다 아는 태호 복희 씨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저기 저 주역 네. 그 8괴를 해가지고서는 그 왕으로서 지내고 했던 사람이고 네. 염제 신농도 농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나라를 상당히 또 국가를 형성하고 아주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배달국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태호 복희는 누구냐? 태호 복희는 그 환웅 네. 몇 대 환웅인지 그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네. 몇 대 환웅의 막내 아들이에요. 태호 복희가.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 배달국의 그 저 자손들이라고요. 응? 그리고 염제 신농도 마찬가지야. 염제 신농도 이 웅씨족이 있었고 이제 고씨 씨가 있었어요. 그 이제 배달국 시대에 네. 그 곰씨족도
우리가 뭐 그 이제 우리 조상은 당군은 뭐 그 곰하고 호랑이하고 해서 뭐 그것들이 어떻게 마늘 먹고 뭐 먹고 해가지고 해가 나온 게 뭐 당군이다. 네. 이런 신화로 그냥 완전히 저 일본 그 사학자가 일제 시대 때 와서 조작을 한 걸 갖다가 지금도 배우고 있는 이건 정말 빨리 고쳐져야 되니 정말 이거는 이게 안 바뀌고 있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지금 역사적으로 아직도 식민지인가. 그렇죠. 나라는 해방 독립했는데 역사는 독립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거 한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때 웅씨 곰을 토템, 곰을 그 신으로 섬기는 그런 족이 있었고 네. 호랑이를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는 족이 있었고 네. 새를 신으로 섬기는 새 토템. 네. 곰 토템, 뭐 호랑이 이 늑대 토템, 호랑이 토템, 많은 토템을 가지고 있는 그 부족들이 있었다. 많았어요. 근데 네. 그때 웅씨족, 곰을 토템으로 하는 거, 호랑이 토템으로 하는 그 족속이 이제 합치돼서 거기서 그 혼인을 하고 해서 거기에 두 이 나와가지고 이제 당군이 나오게 된 건데 그걸 그냥 그렇게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염제신농 그 황태호 복희도 결국은 그때의 웅씨족 고시씨에 해당되는 자손이었어요. 고시래도 바로 그 고시씨인데 고시래가 그 농사 신농 염제 신농의 후예로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농사법을 가르쳐주게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고마운 뜻에서 저 추수 그 감사 제물할 때 고시래 하고 뿌리는 게 그게 고시래가 사람 이름이에요. 최초 농사법을 알려준 사람의 이름이 고시래예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고시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법을 가르쳐준 사람에게 감사의 뜻으로 고시래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 처음에 이렇게 수확한 걸 뿌리고 그걸 하나의 저 감사의 표시로 그렇죠. 신에게 바친다 이런 걸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제 그 황제 헌원도 결국은 이제 소전시라는 게 나와요. 소전시가 있고 소전시에서 염제신농이 나오고 소전시 별파에서 공선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공선에서 황제 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전시 별파 소전 이게 어디서 나냐면 이게 다 배달국의 때 나온 배달국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올라가 보면 다 하나인데 하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남한만 해도 서로 치고받고 뭐 태극기 부대니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몇백 년 지나면 같은 조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실 그렇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같은 조상이라는 거는 팩트 체크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헌원도 배달국의 한 자손이고 그런 팩트 체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아니다. 배달국이고 뭐 그런 거 없고 그 황제 헌원은 우리 한족의 시조다 이루고 왜곡시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를 그렇게 팩트를 왜곡시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한 배달국인데 이 황제 헌원이 이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치우 시대에 내려와서는 상당한 권력을 쥐고 이제 말하자면은 천황한테 대드는 거죠. 치우 천황한테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천황이 이놈 봐라 이게 천황을 이걸 뭘로 봐 이러고서는 이제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황제 헌원을 이제 중국은 우리의 국가의 시조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웃기는 거죠. 그 다음에 치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치유는 이제 그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치유의 흔적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저 한강변에 뚝섬이라고 있었잖아요. 뚝섬. 네. 그 뚝섬이 원래가 저기 저 저기 둑상가 무슨 사당이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었어요. 네. 둑제라고 지냈어요. 둑제.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둑제를 지냈어요. 근데 이 둑이 누구냐면 치우예요. 치우. 그리고 뚝섬이라고 하는데 뚝섬이 원래가 둑섬이에요. 둑섬. 그게 경음화 형상이 돼가지고 뚝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거기가. 그럼 거기가 뚝섬이 그 치우를 제사를 지내던 사당이 있던 데라 이 말이에요. 거기가. 그렇군요. 네. 지금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는 지금은 저기 시멘트 아파트가 거기 다 들어가. 네. 참. 그러니까 이런 그것을 우리가 근데 그곳이 거기에 그 치유천왕을 기념하던 곳이었다는 걸 어떻게 그럼 알게 됐나요? 그 저기 저 기록에 다 나와 있죠. 역사 기록에 있어요. 난중 일기에도 둑제를 지냈다고 나와 있고. 그렇군요. 네, 이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지내고 이것이 이제 저기 티베트에도 치유 흔적들이 있어요. 티베트에도 그 삼보일배하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삼보일배. 그거를 1,000km, 2,000km 해요. 야, 난 그거 티베트 사람들이. 난 그거 보고 진짜 놀랬어. 삼보하고 일배도 어떻게 하냐면 그 오체 투기라고 그래가지고 오체를 땅에다 대야 돼. 오체가 뭐냐면 두 다리, 두 팔, 머리, 맞박 이마예요. 이거를 대야 삼보한 다음에 대고 이러면서 1,000km, 2,000km 간다니까. 야, 난 그 왜 하냐 그러니까 그 통회하기 위해서, 조상께 감사하기 위해서. 야, 난 그거 보고 진짜 지금도 그 티베트 문화 안에서 한다는 거죠. 하고 있죠. 난 그거 정말 대단한 건데 그 삼보일배 저 오체 투지를 하면서 그 외우는 주문이 이 차우타라라고 그러는데 차우타라. 차우타라 이러면서 했는데 차우타라가 무슨 뜻이냐면 치우를 모시면 행운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티벳에 이게 치유가 살아있는 거 아직도. 야, 난 그럼 그 티벳 사람이 차우타라 하면서 그 뜻을 알고서 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면서 그냥 주문을 해서 조상께 감사하고 조상께 도움을 청하는 아마 그런 주문으로 받기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 그 확인된 바가 없어. 나는 잘 모르지만 추측컨대. 어떤 그 말하자면 뚝섬도 우리가 지금 모르듯이 그렇죠. 그 모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나 본래 뜻은 치유를 모시면 행운이 온다. 대단합니다. 내가 이런 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했다. 그렇고 이제 공부를 하려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참 좋은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치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치유의 그 활동 지역이 그 숭산 소림사래였대요. 그래가지고 소림사 뒷산에 가면 그 치유동이 있대요. 동굴이 있는데 지금도 그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중국 놈들이 그거를 달마동으로 바꿔가지고 치유동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 원래 이름이 치유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서 치유가 수도도 하고 후손들도 하고 했는데 달마가 어떻게 거기를 알고 가서 하는 바람에 그냥 달마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치유천왕의 치유는 무슨 뜻입니까? 치유가 그것도 이름이 이제 여러 개 저건데 이게 그 일부 어떤 학자는 이 어리석을 치자라는 거예요. 치자가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음차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원래는 자오지우. 자오지우. 발음이 자오지우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한문으로 비슷한 거를 쓰다 보니까 한문으로 치인데 원 발음은 자오였을 거다. 예. 근데 또 그 음차를 하더라도 예. 좀 좋은 뜻을 가진 말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왜 하필 어리석을 치자를 쓰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갈 때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미화하는데 이왕이면 좋은 걸 갖다 하면 얼마나 좋아. 쌀미자를 뜻 갖다 붙이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리석을 치자를 갖다 붙였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이 이제 결국은 폄하하기 위해서 이거를 음차어를 나쁜 단어를 갖다 써붙인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음으로 따진다면 무슨 뜻일까요? 어리석을 치자라니까. 아니 원래 뜻. 원래 뜻은 그거는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그렇군요. 치유. 왜냐하면 그 환웅 환인 환웅 안에 이렇게 내려온 왕이니까 그쪽 뜻에 어떤 뭔가 그렇죠. 연결되지 어떤 않을까. 뜻이 분명히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환웅도 이것도 또 어원적으로 들어가면은 환웅이 그 김정민 씨 사람은 바트르 칸이다. 바트는 영웅이라는 뜻이 칸은 그 임금이라는 왕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칸, 뭐 이런 것들이 다 탄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발음으로 이렇게 엮여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 칸 이런 변환에 한 속한다고 봐요. 그래서 환도 하나의 칸, 뭐 발글 환 그러지만 원래는 그런 그 칸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웅도 바트르라는 것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영웅왕이란 뜻이 아니겠냐. 그런데 여러 설이 있어요. 치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면 치우에 대해서는 자오지우에 대한 여러 설은 내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오케이. 그거 조금 더 연구가 연구를 해도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배달국 그다음에 특별히 치우 천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만 더 하면 그 한고조 유방, 한 나라를 세운 유방도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서 치우 사당까지 지었다는 것이고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측컨대 이것은 치우 사당까지 짓고 치우를 조상의 전신으로 섬겼다는 것은 유방도 결국은 치우의 후손이 아니겠냐 이런 그 추측을 하고 있어요. 대략 알겠습니다. 이제 치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오늘 그 배달국의 치우 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제 그 굉장히 뭐 그 두서 없이 막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 요점들은 다 있습니다. 오늘 개천절이니까 개천절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나눠주시죠. 개천절이라는 뜻은 국가가 형성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언제 건국이 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엄연히 환국, 배달국, 고조선이라는 그 이런 이어지는 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조선이 생긴 걸로 그러면 건국을 잡을 거냐? 그러면 고구려를 그러면 고구려 생긴 거를 건국으로 잡을 거냐? 뭐 그렇게 하면은 저 주장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선조들이 고조선이 가장 이제 최초로 통합된 나라라고 보고 고구려, 신라, 백제도 결국은 고조선에서 다 나온 거고 그러니까 신라 건국을 개천절로 볼 수도 없는 거고 백제를 설놓고 건국일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합해서 아우르는 고조선을 최초 건국일로 보자 하는 게 합당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에 건국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10월 3일로 개천절을 보는 국가 형성일로 보는 거죠. 네, 그것도 우리가 역사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엄밀히 더 따지면 사실은 배달국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환웅국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좀 너무 좀 나가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 개념도 없었고. 그렇죠. 그 이제 뭐 석계 시대에 무슨 국가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 우리나라로 역사로 치면은 이제 국가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리저너블 하기 위해서는 고조선을 국가 시기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네.